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미용, 성형 관련 피해 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했는데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해제, 해지 관련 분쟁 총 331건을 살펴보면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분쟁이 74.6%를 차지했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11.6%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과 제모 시술 관련 분쟁이, 성형외과에서는 눈 성형술, 코 성형술 분쟁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며 가격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85%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60%가 얼굴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연구팀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108명 가운데 85%인 92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상 부위를 보면 얼굴이 6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머리 21.3%, 상체 14.8%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안전모 착용률이 낮은 이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혈병 같은 혈액암으로 조혈모 세포 이식 치료를 받은 환자는 새로운 부위에 암세포가 또 자라는 2차 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가톨릭 혈액병원 연구팀은 조직 항원이 일치하는 다른 사람의 조혈모 세포, 즉 동종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건강한 일반인 각 5천여 명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식을 받은 사람의 2차 암 위험이 위암의 경우 3.7배, 두경부암 3.2배, 부인암 2.7배, 갑상샘암 2.1배, 대장암은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조혈모 세포 이식 환자는 국가 암 검진 등 건강 검진을 적극 활용해 혈액 질환 외 악성 종양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이어가면 술을 적게 마셔도 알코올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129명과 정상 대조군 75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탄수화물이 하루 섭취 칼로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탄수화물 섭취군은 40% 이하의 저탄수화물 섭취군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고탄수화물 섭취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부정적 변화를 일으켜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병 및 악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 안화가 부러지는 안화골절은 젊은 층 그리고 80세 이상 고령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원을지대병원 안과 연구팀이 108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안화골절 발생률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0대와 20대, 80세 이상의 안화골절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각각 59.8명, 58.6명, 56.2명으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연구팀은 젊은 층은 스포츠, 교통사고, 폭행사건 등 외상에 노출되는 환경이, 고령층에서는 낙상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9도를 웃도는 여름,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는 계절이죠.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 정보에 따르면요. 우리가 마시는 탄산이나
과일, 채소, 음료 소비량이 3월부터 증가해서 6월에서 8월이면 최고조에 이르는데요. 적당량의 음료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혈당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여름에는요, 이 당뇨 환자들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철 외부 활동이 장시간 이어지면 땀과 소변으로 포도당, 수분이 배출되는데 이때 혈당 강화제 등 당뇨약을 복용했거나 활동량에 비해 식사나 간식 등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반응성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무엇보다 여름철 당뇨 환자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시중 음료 섭취인데요. 우리나라는 당류 급원 식품에서 음료류가 전체 섭취당의 32.7%를 차지할 만큼 음료가 당 섭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탄산음료의 당 평균 함량은 100g당 11.3g, 과일, 채소 음료는 11.8g, 에스프레소 등 무가당 음료를 포함한 커피는 12.9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250ml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일일 당 섭취 권고량인 50g의 절반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당분이 없다는 일명 제로 탄산 음료가 인기 끌면서 당뇨 환자 중에도 제로 탄산을 다른 음료 대용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로 탄산 음료에는 설탕과 열량은 같지만 단맛은 200배에 달하는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가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요. 이 아스파탐이 혈당 개선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게다가 식품 성분 표기 규정에 따라서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무당질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 탄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량과 당류가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만 당류 섭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반 음료를 대체할 용도로 이 제로 음료를 적당량 단기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여름철 외부 활동으로 갈증을 느낄 때 물이나 당분 없는 차를 마시는 게 좋고요. 운동 중 저혈당이 발생한 경험이 있었다면 탈수와 저혈당 예방을 위해 운동 중에 스포츠 음료를 적정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 많이 마시면 혈당을 또 올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